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 시골 학교에 18년째 전해오는 전통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입학생 전체에게 장학금을 준다. 이 장학금 통장을 받은 입학생들이 줄지어 찾아가는 고개가 있다. 태극기 들고 줄줄이 추풍령 고개에 올라가 그 옛날 이 만세운동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힘차게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내려온다. 자, 이 중학교 궁금하시죠? 올해도 그 오랜 전통을 이어서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 태극기 들고서 만세운동 고개로 올라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내려온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이 소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이 나가신다. 39명 나가신다. 장학생 만세 만세. 좋다. 자, 전숙희, 곽순옥 두 명창의 소리로 이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사라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한평생 허덕이면서 남은 것이 그 무엇인가. 탄서화락 엄방담봉 매양 이 줄만 알았더니 야속한 무정세월이 이내 청춘만 앗아갔네. 청춘 홍하늘 내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묘창해지 일속이로구나. 아니 놀진 못하리라. 만학천방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그만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루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사정에 죽장 넣고 앉아보니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쌍내 한가롭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지척동방 잘되어 바라보기가 막연구나.
건너갈 길이 막연구나. 다 인적이 끊기었으니 나도 차라리 잊을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 몸에 매양이 있어. 잊으리라고 맹세해도 그래도 못 잊어 걱정일세. 눈 감아서 보여진다면은 소견이라도 되어질 거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안니 놀진 못하리라.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타고 다니는 말 한 피를 선물 받는다. 잔치 한번 열어야 되겠죠. 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말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을까요? 자, 잠시만요. 그 말을 준 사람이 그냥 이웃사촌이 아니라 임금이었다 하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다르겠죠. 이 조선 21대 영조가 73살 때였습니다. 임금이 73살까지 장수한 사례가 흔치 않았는데요. 그 영조 임금은 83까지 장수를 했거든요. 이 한동안 아팠던 영조 임금이 병을 떨치고 나와서 세자를 데리고 공부를 합니다. 영조는 어린 세자에게 바로 묻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배운다고? 아기가 무슨 재주로 세상 바깥 일을 보고 듣고 배운단 말이냐? 이때 어린 세자가 거침없이 응답합니다. 아기를 뵌 어머니가 하는 말이나 행실이 착하고 선하면 뱃속의 아기도 감동해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네, 영조 임금이 어린 세자를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하하, 세자를 이리 가르친 스승들에게 말 한 마리씩 내리겠노라. 이래서 이 세자의 말 한마디에 요즘으로 치면 이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선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해에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한양 사는 과부 호라비들을 초대해서 이 종로통, 광교통, 남대문, 동대문 쪽 이 사거리에 큰 잔치를 열어서 위로하도록 했던 그 해는 이 영조 임금이 내린 말 선물과 이 사거리 과부 호라비 잔치 이야기가 아주 화제였다고 합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변계원 작곡 양금 연주곡 타, 최희선의 양금 연주로 들어봅니다.
실록 만화경. 자, 이때가 어느 땐고 하니 조선 선조 11년 초봄이라 충청도 보은현에 소문난 선비가 있었으니 이름이 성운이라. 임금이 여러 차례 불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아 이 고을 사람들이 더욱 존경하였으니 엄마마? 방금 휙 하고 지나간 게 무엇이랴? 말이여 뭐여? 어머, 저 작은 대곡 선생 마을인데 한양서 벼슬 내렸나 봐요. 아이 벼슬? 아이 대곡 선생한테 벼슬이라면은 이번에는 참판 정도는 내려야지 맞지 않남요 덕이야지? 아유, 저래봤자 꿈쩍이거나 하겠어? 애시당초 형님을 살려두던가 100번을 보내도 안 될게. 그러게 형님이 뭐 죄 지은 것도 없이 무슨 사화 땜시 죽었으니 아휴 나 같아도 억울해서 벼슬 못 받지. 아유, 그래도 나라님이 벼슬을 내렸는데 어떻게 두 눈 질끈 감고 있느냐? 나 같으면 바꿔볼겨. 아이 뭐요? 뭐? 나 같으면 바꿔볼게? 에게게 아이 보은띠기 뭘 잘해서 벼슬을 받아? 뭐 자식을 팔남매를 낳았다고? 아유 그 남매 낳은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요 덕이야지? 이거 참 가만히 좀 있어 오더라고. 나보고 그래. 응? 이번에도 벼슬 안 받으면 우리가 곤란한디. 저 대곡 선생 먹을 거 없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자뇨. 아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대고 선생님 우리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벼슬 받아두세요 제발요. 대곡 선생, 벼슬을 내리셨으니 한양으로 올라가 전하께 감사 인사를 올려야지요. 자, 잘 보시오. 이 꼴로 한양 갔다가 어찌 될지 어디 말해 보시오. 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벼슬을 내리셨으니 일단 한양에 올라가 전하를 뵙는 게 먼저이거늘. 잘 보시오. 이 몰골로 한양 갔다가 덜컥 죽게 되면 어찌 되겠소. 그러니 가서 본대로 말을 하시오. 본대로 말입니다. 정말 한양에 올라갈 생각도 못한다는 것이요? 글쎄, 지금 본대로 느낀 대로 말을 하면 될 것 아니. 아이고 저 몸으로 보은장터도 못 가는데 한양을 어떻게 간대요? 몸을 보고 한양 소리 허서요. 저 몸을 보고 말이요. 이런. 성운이 한양에 못 온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 몸으로 한양에 올 수 없다 합니다. 초야에 묻혀 지내는 인재를 쓰겠다는데 보은 땅에서 한양에 그리도 멀다더냐? 전하, 성운이 나물죽만 먹고 산다 합니다. 그래, 나물죽 먹고 사는 선비한테 벼슬을 내렸으니 한양으로 올라와야지. 왜 못 온다는 것이냐? 그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럼 무슨 얼굴이라더냐? 피골이 상접하여 보은장터갈 힘도 없다 하옵니다. 피골이 상접했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제자들 가르치는 것은 밤 늦게까지 한다지 않았더냐?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야? 전하, 성운이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늘이 내린 천직이라 생각하여 몸을 돌보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비가 과인 곁에 있어야 한다. 벼슬을 내렸거늘 못 온다니 백성들이 과인을 얼마나 비웃겠는가? 시골에 선비 하나도 못 불러댄다고. 전하, 하오나 억지로 한양에 오다 중간에 쓰러지기라도 한다면은. 그래, 과인이 멀쩡한 선비 죽게 했다 그러겠지. 전하, 이리 하시면 백성들도 감동하고 전하께서 선비를 사랑하는 마음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요.
어떻게 말이오? 영의정 말해보시오. 어찌하란 게요? 자, 이리 한번 해보시지요, 전하. 이리 저리 요리 저리 요리 예 하시면 백성도 감동하고 성운도 감사할 겁니다. 아, 영상말처럼 이리저리 요리저리 해보거라. 그리 한번 해봅시다. 여봐라. 예, 주상전하,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참봉 성우는 어명을 받드시오. 아유, 또 어명이라니. 주상전하, 이 죄 많은 이 몸을 아유, 저 몸으로 한양 가다 죽는다는데 또 불러댄단 말인감요? 성리 때 기다려봐요. 이번엔 무슨 선물을 갖고 왔단 말이오. 저기 뭐래요? 주상전하께서 해동청 보라매를 내리셨소. 아니 전하, 해동청 보라매라니요. 참봉 성우는 이 해동청 보라매로 꿩 사냥을 해서 몸을 보신할 것이며 건강을 되찾으면 한양에 올라와 벼슬길에 오르랍시는 전하의 어명이오시다. 아니, 해동청 보라매로 꽁사냥을 해서 몸보신이라니. 전하, 보라매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이 보라매와 꿩 사냥을 하며 건강을 되찾도록 하시오. 주상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아이고, 야, 이 천하의 귀하디 귀한 이 해동청 보라매를 내리셨다니. 대곡선상님요, 꽝사냥 다녀야 것이오 인자. 응? 아유, 덕분에 지들도 꿩고기 맛도 보겠거만요. 꽁꽁 장성왕. 깡깡깡. 조선 선조 때 보은선비 성우는 벼슬을 사양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냈는데요. 이 나물죽을 먹고 산다는 말에 해동청 보라매를 내려서 이 꿩고기를 먹게 했던 고사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남도잡가 세타령, 성창순, 전정민 명창의 소리입니다. 산물 삭힌 날 연잔 달아 들고 호주은 변변 나무나무 속에 갈고 피었다 주몽을 펼쳐 먼 산은 아마 큰 산은 중경기야 초면산이구나 천리실배는 청산도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꼴꼴 열 12 골물이 한두가 합수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전통 칠보공의 전승자 노용숙 선생님이 아름다운 색깔의 문양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전통 칠보공의 작품 활동해 오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공예가 노용숙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가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인사동에 가서 배접을 해오너라. 제가 이제 미술반에 있으니까 그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가서 인사동에 가보니까 너무나 예쁜 빛깔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까맣고 빛깔만 빛났어요. 아주 조그만 점들인데 들어가 볼 수도 없죠. 어린 여학생이니까 창 밖에서 보고 이게 뭔가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박물관에 가도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파랑, 옛날엔 걸 파랭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금속에 녹여 붙여야 되는 것과 또 그것이 은이라서 세월이 가면서 까매졌었다는 것, 또 우리가 전란을 겪으면서 그게 폐물로 현금처럼 돌아다녔으니까 자손 대대로 또는 궁여지책을 위해서 많이 균열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게 왜 균열이 가야 되나, 처음부터 제 목표는 균열이 생기지 않는 장신구였어요. 그래서 팽창계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앞뒷면 유약을 같이 해야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예전에는 은도 얇았고 앞뒷면 하지도 못했고 앞에서만 색깔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이제 읽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잘 섭렵해서 그 선조들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온 게 40년이 흘러버렸죠. 이를테면 저는 칠보공의 기능 전승자지만 제 스승은 안 계시고 박물관이 스승이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생활 속의 공예품 만드시는, 염색을 하시던지 뭐 떡에도 무늬를 넣고 창문에 뭐 꽃을 붙이시고 이런 생활 하시는 거를 밀접하게 보면서 그게 제 몸에 그냥 젖어 있었던 것 같아서, 스승은 어머니시고 모든 분들이 제게 마다 않고 하도 열심히 알고 싶어 하니까 가르쳐 주셨고. 대한민국 전통기능 칠보공예 전승자인 노용숙 선생님이 40여 년간 칠보공예 작가로 한 길을 걸어오면서 지켜온 이 칠보공예 전통과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스승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유물이 제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볼 때는 정말 일상 속에선 거의 없고, 할머니도 뭐 은비녀 하신 걸 보고 자랐지만 파랭이를 올린 건 못 뵀고, 박물관이나 정말 인사동에 진짜 골동품 상가,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지만 그런 곳에서 제가 진품을 볼 수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88년이 돼서 올림픽을 하니까 박물관에서 막 소장품들 모아서 특별 전시회를 하고 막 그래 놓으니까 제가 그때 크게 배움을 얻었죠. 모인 걸 가지고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88년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어요. 만드는 분들을 찾아가서 순은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칠보하겠습니다. 또 칠보를 하려면 은도 훨씬 더 정제돼야 돼요. 불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약품에서도 많이 끓여야 되고, 아주 순전한 가운데 색상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장인들은 조금 힘드셨죠. 그동안 맥이 끊긴 거를 다시 해주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대를 물려가면서 공부하자고 한 거니까 잘 간직하고 있고요. 보는 사람들이 다 내 영향을 제대로 받았나, 내가 제대로 가르쳤나 부담되죠. 그리고 또 제가 만든 것도 이제 중요한 데 가 있는 것도 있고, 정말 후배나 제자들이 자기네가 진짜 하고 싶어서 가져간 것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가서 잘 있나. 그러니까 친척 결혼식에도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을 뭘 전통적인 걸 해서 한국의 결혼식이라고 내가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거를 마구 쓰질 못해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운데, 그럴수록 사실 저는 책임감이 점점 커지는 거고, 배우기를 유물서부터 공부했으니까 그 책임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전통 칠보공의 전통을 잇고 있는 노용숙 명장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구음 신하위, 강정숙의 구음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이 판소리 적벽가를 보면 이 제갈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나오는데요. 저도 이 대목을 가끔 소리하는데, 이 제갈공명이 오나라 주유에게 동남풍을 일으키면 이 조조 백만대군 쪽으로 바람이 불어들 것이니 그때 조조 수군 함선에 이 불을 지르면 이길 수 있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유, 이 아픈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이 공명의 손을 잡고 동남풍을 일으켜 주시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공명 선생, 어떻게 빌었간디 동남풍이 일어납니까? 에? 혹시 바람 방향 바꾸는 그 날짜를 미리 알고 빌어보는 척 했던 거 아닌가요? 예? 자, 이 기도로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 이 바람 방향 바꾸는 날짜를 미리 알고 비는 척 했을 거다. 자, 어떤 게 맞는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땅의 이 동남쪽 한번 볼까요? 저 부산이나 울산, 거제도, 통영 쪽 해안으로 이 동남풍이 불면 어떤 일이 과연 생겼을까요? 그 임진왜란 당시 서해 유성룡이 쓴 글을 보면 외놈들이 그 동남풍 바람을 타고 우리 해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우리에게 동남풍은 외적들 침략을 도와준 그런 바람이었다. 네, 예전에 이 제갈공명이 빌었던 동남풍은 조조 백만대군 불태울 그런 바람이었다, 이거죠. 말이 맞지 못하야 동남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그 동남풍 비는 대목, 이 저 남상일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요 공명이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500장조를 명하여 주옵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라. 주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영소리를 120 정군은 그 잡고 단을 지켜 종룡사후하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삼일 허야오고 노숙과 병마하여 담병산 올라가서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불그능할 군사로 지출하여 3층 단을 높이 싸니 방원은 24장이요 매일 증거삼정 한판이 9천이로구나. 하하 1층에 18수가 새끼를 꾸렸다. 홍방칠면 정기는 교룡악토고 호표로다. 호청룡지영하야 동방정계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해우복서 연저유로다. 자견무지세 하야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당구치게 오후원이라. 카웨코 지위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 독사인이라. 성주잡지상하야 남방 홍계를 세우고 제1층 중류에는 황신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악서들을 발배 64 뇌를 한검 파리를 배려봐야 한가운데 동두려 상일층 용사행 가게를 속발을 관대하고 검은 낙도 봉기와 박대줄이 방군우리 피고 천자의비나야 소집창 오고 간첩상의 용닭이고 이표풍신오고 전후 11인제 칠성오대
이표 풍색하고 후자 히비린 봉 고구마고 후 히비린 봉 향로가야 하나의 24일은 각각 전개보감 대극 창창 황무 100월과 주번 조국을 가져 반역 서면하라. 자신의 공명한 목욕제기 정의하고 전교단발 신연백모 단상에 이르러서 노수그 손을 잡고 여보 착경예 착용은 진정해 내려 공근의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비는 바 음함이 그래도 괴함을 두지 마고 약속을 정하야 노숙을 보내고 수단 장조르게 웜속히 얼른 풀어쳐너 방위오며 풀어실고 나눠놓으며 풀어교도 저비오며 풀어 대경 소개하라. 만일 위령자는 군법으로 참아내라. 그때여 공명은 완보로 하고 탄에 올라.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멋진 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이 코너가 조금 알려졌던지 네. 제주에 계신 분이 서울 온 김에 인터뷰를 신청을 하셨어요. 이야, 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제주 민요를 전수를 받고 계신 또 제주 민요를 현재 지금 널리 알리고 있는 이용호님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 제주 봄바람 타고 이 네. 서울까지 오셨네요. 이 제주에서 오신 이용호님, 이 제주 민요를 배우고 또 널리 교육하고 계시는 그런 일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서울에서 원래 사시다가 정년 후에 제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신 분인데 네. 예, 정착에 성공을 하신 셈이죠. 그런데 이제 여가 취미 활동으로 제주 토속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제주의 그 삼달리 어업료라고 하는 노래를 정식으로 배워가지고 지금은 그 전수 장학생이 됐답니다. 이야. 그래서 제주의 정착 생활도 성공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동안에 다리에 암이 걸려가지고 예, 암이 걸려가 투병을 하면서 이 제주 민요에 전념하게 됐답니다. 그 전에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서 운동을 많이 하셨대요. 네, 이 암투병 하시면서까지 우리 소리를 또 잊고 계시는 멋진 대단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용호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선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성산 일출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는 우도, 섭지코지 이렇게 있고요. 또 알려지지 않은 주변의 관광지로서는 오름, 바닷가에 각종 오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닷가로 산책하면서도 그래도 은퇴하고 와서 이 좋은 고장에서 사는 걸 항상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에 왼쪽 다리에 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서핑도 못 하게 되고 또 테니스도 물론 못 하게 되고 바깥 출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시리의 나날을 한 6개월 이상 보내다가 한 7, 8년 전에 그때 그 성민속마을에 아주 그 훌륭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옆에 가봤더니 제주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다 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무료로 지도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바깥 출입도 힘들고 운동하던 사람이 집안에 들어있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주 민요 이제 가르침을 좀 한 5년 동안 받았습니다. 네, 이 멋진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민요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다. 우연히 이렇게 우리 소리를 접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이용호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이 성산 일출봉이 있는 그 마을, 야,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참
참 집 짓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예. 그렇게 멋진 삶을 또 살고 계시네요. 또 우리 민요와 더불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제 배우고 익힌 제주 토속 민요를 알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명감으로 지금 그 어업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93세시래요. 그러니까 그 93세 스승님을 모시고 계속 현장에서 멸치 잡는 노래도 다시 현장에서 배우고 그 어업료를 고기잡이 소리를 지금도 현장에서 그렇게 따라 불러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화까지 그려가지고요. 예, 제주 민요를 만화를 통해서 또 교재를 내는 그런 정성까지 사랑까지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순회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 93세의 예, 그 예. 스승을 모시고 이 소리를 배우고 계시는 이용호님, 이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소리의 맥이 또 끊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더불어서 이 제주 민요를 교육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주도 민요에 푹 빠져서 지내면서 어디 이제 봉사도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민요 가지고는 좀 밋밋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경기 민요다, 또 단가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수장학생으로 된 것은 이제 삼달리 어업료. 그것은 이제 태우 내젓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제주도 전통배인 그 통나무를 엮어가지고 태우를 타고 나가면서 부르는 태우 노젓는 소리죠. 그거 하고 갈치 낚는 소리, 어업료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전수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예, 우선 저희 그 삼달리 어업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연세가 90이셔요. 그런 살아 계시는 동안에 소리를 좀 더 전수받고 싶고, 저희가 그 태우라고 통나무 배를 전통 배를 복원을 했어요. 그걸 직접 이제 그 삼달리 바다에 띄워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그 배 위에 올라타서 그 어르신 모시고 그 배를 저어서 바다에 나가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갈치 낚는 노래도 그 바다에서 직접 배워보니까 옛날 그 전통이 실감이 되고 그게 너무 그 좋은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고. 야, 이 제주 민요를 알고 또 교육 중이신 네네네. 이용호님, 야, 정말 멋진 분이네요. 이 한번 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요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주에서는 그 잔칫날에 즐겨 부르던 토속 소리가 서우제 소리라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우제 소리를 꽤 길게 들려주셨는데 여기서는 잠깐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주도 하면 또 서우제 소리 네.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제주도의 토속 소리, 이용호님의 소리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라 할 적에 영화를 보려고 날라건만은 아양 허양 허요 영화는 간 곳이 없고 전생 팔저가 기박도 허여 아양 허양 허요 한로산으로 누리는 물은 하가 한낭석 다썩은 물이여 아양 허양 허요. 아우, 좋습니다. 이 제주도 토속 소리죠. 서우제 소리.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주 그냥 구성지게 힘차게 우렁차게 잘 해주셨네요. 예, 그 삼달리 어업료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취미로 배웠던 소리가 결국은 이 소리를 내가 잘 배워가지고 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93세의 그런 스승님과 같이 이제 그 고기잡이 현장에도 가서 직접 배를 타고도 부른답니다. 이야.
멸치를 대단하시네요. 잡으면서 불렀던 노래도 멸치 잡는 척 이제 하면서 배 위에서 일단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예전에 불렀던 그대로를 재현하면서 교육을 하고 체험한다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슨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리를 전수하신다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배멀미가 심해서 배에서 배울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이 제주도의 토속 소리가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맥이 끊겨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소리가 또 널리 전파되고 또 불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또 만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한다든가요. 또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떤 사이트에 올려서 자꾸 알린다든가 이런 그런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제주 그 태주라고 하는 배가 있다네요. 그 띄워놓는 배 위에서 그렇게 계속 지금도 강습을 하고 선생님 따라서 부르고 그런답니다. 그런 모습이 그림이 참 이쁘더라고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한번 이 전통으로 소리길로에 한번 목소리 내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연락처 주시면 우리 김병준 작가님이 해외 빼고는 아마 다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남상일 명창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지역 국악 사랑하시는 분들 지역 찾아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만 해주시면은 지금 벌써 진주 쪽도 예약이 돼 있고 마산도 예약이 돼 있고 대구, 경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러오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며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제주 민요 멸치 후리는 소리 고성옥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